네, 이번 시간에는 하수 처리장 시설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계획 하수량인데요. 자, 이러한 이제 계획 하수량 같은 경우에는 1차 침전지까지냐, 아니면 2차 처리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1차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처리 시설, 즉 소독 설비를 포함한 처리 시설에서는 블루시 하수도 경우 계획일을 최대 호수량을 하고 있고요. 처리장 내 연결 관건은 계획시간 최대 호수량, 2차 처리에서 처리시설은 계획일을 최대 호수량, 처리장 내 연결 관건에서는 계획시간 최대 호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1차 침전지까지는 처리시설은 우천식 계획 호수량, 그죠? 시간 최대 호수량 3배 이상이죠? 그죠? 처리장 내 연결관도 마찬가지 우천식 계획 호수량이니까 시간 최대 호수량의 3배다. 이런 얘기고요. 합류식에서는 특별히 우수 침전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2차 처리에서는 처리시설은 계획일을 최대 호수량, 처리장 내 연결관건은 계획시간 최대 호수량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하수 처리 방법의 종류에 보시면 예비적인 처리,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는 고도 처리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처리 방식이 있고요. 화학적 처리 방식이 있고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 처리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출제도 별표 한 개 정도 되는데요. 스크린이나 침사지, 침전지 이거는 뭐예요? 걸러내고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겠다는 얘기고, 부상 띄우죠. 요거와도 걸러내겠다는 얘기고요. 건조, 증별, 동결, 원심 분리 이런 것들 전부 다 물리적 처리 시설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분쇄기가 있는데요. 분쇄기는 뭐예요? 유입된 하수를 그 내에 고형물질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파쇄하는 장치가 바로 뭡니까? 분쇄기입니다. 분쇄기. 하수 침사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유속이 굉장히 적으면 하수가 부패하게 되고요. 유속이 굉장히 크면 오히려 토사가 침강하지 않고 다음 단계에 유입을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유속을 좀 적당히 하수 침사지에서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량 조조조에서는요, 유입 하수의 유량과 그 어떤 수질의 그 변동을요, 흡수를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균등화 맞춰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충격 부하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량을 조정하는 조정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처리 수량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다음 침전지에는 말 그대로 침전이 가능한 SS 물질이 있어요. 부유물질 둥둥 떠다니는 SS 부유물질을 SS라고 합니다. 침전시키거나 제거해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뭐라 한다? 침전지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침전 이론 및 관계식인데요. 이건 스토크스 침강 이론입니다. 이거 앞에서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요거 정수 과정에서 이 공식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별표 한 개 정도 출제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침전지에서 침강 있죠? 이거 정수에서 이미 배웠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표면적 부하, 수면적 부하, 표면 침전율. 요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침전에서 100% 제거될 수 있는 입자 침강 속도.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고, 침강 속도가 V0보다 적은 입자 침전지 제거율. 이 공식도 앞에서 배우셨던 내용과 똑같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체류 시간도 어째요? 최적을 유랑 Q로 나누면 체류 시간 T가 나온다. 이것도 별표 한 개 정도 출제를 보이고 있는데, 앞에서 이미 다 정수 그 시설 다 배웠잖아요. 똑같습니다. 원료 부하도 공식이 Q를 뭘로 나누고 있다? L로 나누고 있다. 여기까지도 똑같네요. 이번에는 이제 화학적 처리 시설인데요. 이것도 물리적 처리 시설과 섞어서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서 중화라든지 소독 살균, 산화, 환원, 응집, 이온 교환, 연수화, 전기투소, 추출 전기분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학적 처리 시설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시설인데요. 생물학적은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의 처리, 호기성 처리. 그 다음에 공기를 혐오하는, 싫어하는 현기성 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기성도 현기성도 애매한 임의성, 즉 통성현기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운영 조건을 보면, 자, 연약 물질이 있어요. BOD, N, P 이게 있는데 이게 농도비가요 100대 5대 1이 되도록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미생물의 성장과 먹이 관계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 유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에 있는 유기물하고요, 미생물이 상호 적응하는 시기를 유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대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성장을 해야 되죠. 많은 숫자.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세균들이 이 대수적으로 굉장히 증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침전성이 나쁩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수처리에는 이용되지는 않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감소 성장 단계가 있는데요. 저때는 미생물 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요. 나중에 그 양분이 모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먹이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죽는 미생물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생물 숫자가 줄어들고요. 이 미생물, 죽은 미생물들이 서로 이렇게 엉켜가면서 큰 덩어리, 즉 플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플럭이 덩어리가 커지니까 점점 침전이 되겠죠. 밑으로. 그러면서 점차 침전성이 좋아지는 그러한 단계가 감소 성장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호흡 단계가 있는데요. 자, 내호흡 단계는 미생물의 증식이 정지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합성된 세포가 그러니까 합성된 그 세포 자체를 이용해서 생존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가서는 더 이상 못 견디고 이제 거의 사멸하니까 먹이가 없으니까 다 죽어가는, 그래서 내호흡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하수처리 시설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처리 방법과 그것들에 따른 공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